자, 벌써 스위치2 정식 발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콘솔 게임 팬이라 고민 중이긴 한데 여러분은 구입하실 건가요? 근데 가격 포함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슈 사항이 참 많기도 해서 저도 생각이 많아졌기에 발매 전에 스위치2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고대했다 스위치2. 높아진 사양으로 6월 5일 전 세계 동시 발매를 하는 이 친구는 근데 정보들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유저들이 환호해서 악평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슈들을 짚어보면 일단 가격입니다. 한국 가격 64만 8천원에 동시 발매하는 마리오 카트 포함 버전은 68만 8천원으로 전작이 36만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2배로 역대 닌텐도 게임기 중 제일 비싼 가격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이라고 해서 미국도 66만원 정도, 영국은 또 75만원이라는데 하나 열받는 건 일본판만 훨씬 저렴한 50만원에 발매가 되죠. 아니 그럼 일본판 그냥 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또 막으려고 예전 삼다수로 불린 3DS 시절 국가 코드란 걸 또 부활시켰죠. 쉽게 말해 같은 스위치2 게임기인데도 한국판으로 정발되지 않으면 일본판 게임을 못하고 북미 게임도 안 돌아가서 국가별로 스위치를 3대나 사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설마 싶지만 어떤 식의 지역락을 걸어놓은 건지는 뚜껑을 따봐야 알겠지만 일본판은 해외에서 구입 못하게 하려고 언어도 오직 일본어만 나오니 갈수록 다국어를 지원하는 추세에서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라고 욕을 먹고 있고요. 거기다 미국은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베트남에 46% 관세를 때렸는데 문제는 북미판 스위치가 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체는 가격을 동결하고 대신 액세서리들 가격은 올려서 판다고 하니 우린 그나마 미국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애초에 이번 스위치2가 사양이 올라가서 사이버펑크 정도 게임도 돌아가는 만큼 기존의 닌텐도 게임은 닌텐도 게임기에서만 할 수 있으니 이 볼수 유저도 확보하면서 요새 대표 UMPC죠. 스팀덱에서 안 돌아가는 게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스위치2는 스팀덱보다 좋은 성능으로 UMPC를 구매하는 유저층을 다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었습니다만 그것도 힘들게 된 게 바로 게임기 가격뿐 아니라 게임들 단가도 무척이나 올라갔다는 점 되시겠습니다. 당장 마리오 카트 월드 국내 패키지판 가격이 98,000원이죠. 게임 하나에 10만원 시대가 와버렸고 기존 스위치 게임보다 평균 $20가 더 비싸졌으니 세일도 자주 하고 보다 저렴하게 발매하는 스팀 게임을 구매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실물을 수집하는 걸 좋아라 하는 인간이라 다운로드판보다 패키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중간한 물건인 키카드라는 시스템으로 스위치2 게임들이 출시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한마디로 패키지긴 하고 똑같이 게임팩을 꼽아 게임을 즐기는 건 맞는데 예전 패키지엔 온전히 게임이 들어있었다면 이 키카드는 그냥 게임 다운로드 이용과 실행 권한만 가지고 있는 깡통 같은 친구죠. 그래서 이 키카드를 꼽고 게임은 e숍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닌텐도 측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닌텐도의 게임팩은 최대 64기가라고 하고요. 놀라운 압축 기술 덕에 무려 사이버펑크 정도 되는 게임도 요 64기가로 게임이 발매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더 큰 고용량 게임은 팩에 담을 수 없게 돼서 내린 결정이라는데 그건 니들 사정이고요. 유저 입장에선 몇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팩을 안 꼽으면 게임 실행이 안 되는데 처음 실행 시엔 인터넷에 무조건 접속이 돼서 인증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이미 e숍에서 게임을 다 다운로드 했는데도 말이죠. 물론 두 번째부턴 인터넷 접속은 필요 없지만요. 그러면서 패키지판의 장점으로 본체 게임을 안 깔고 바로 실행하니 본체 저장 공간도 쓸 일이 없었는데 게임은 또 게임대로 깔아야 하니 게임 몇 개 깔면 저장 공간이 다 차죠. 기존 스위치1이 내장 용량 32기가에서 이번 스위치2가 256기가로 무려 8배나 오르긴 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6이 50기가 정도 차지한다는 걸 보니 게임 5개 깔면 이미 끝이라 게임 좀 하시는 분 대다수는 이거 SD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이 SD카드가 일반 버전이 아니고 익스프레스 규격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일반 SD카드보다 4-5배까지 비쌉니다. 이거 그냥 DL을 사고 말지 키카드 버전을
사야 돼? 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물론 중고로 되팔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하지만 저같이 단순 소장파들에겐 빈 껍데기만 파는 느낌으로 그다지 좋은 물건으로 보이질 않고요. 미래의 얘기이지만 전에 3DS e숍이 그랬듯 언젠가는 e숍이 종료되는 시기가 올 테고 그러면 게임 다운이 안 되니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봐야 진짜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계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스위치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셋이 들어간 만큼 스팀덱을 능가할 만큼 올라갔는데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화면이 기존 6.2인치에서 7.9인치로 커졌고 해상도도 기존 720p에서 1080p로 좋아졌지만 액정이 OLED가 아니고 LCD라는 겁니다. 색감 차이는 좋은 걸 쓰다가 조금 나빠지면 역체감이 심한 법인데요. 물론 그나마 LCD 액정을 써서 이 정도로 가격을 선방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 LCD 모니터보다 OLED 모니터들이 30% 정도는 더 비싸니까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잘 안 쓰고 거치기 위주로 쓰는 저 같은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분명 얼마 후엔 스위치 1이 그랬듯 가격을 조금 더 올린 OLED 버전도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기의 성능 향상을 체감하기 힘든 부분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배터리입니다. 기존 4310mAh에서 5220mAh로 소폭 상승했지만 애초에 기기 성능이 올라간 만큼 전력 소비의 크기도 늘어난 데다 디스플레이도 120Hz로 전력 소모가 크니 평균 플레이 타임은 2시간 조금 넘는다고 하죠. 이것도 나중에 배터리 개선판이라고 해서 또 팔아먹을 게 보이니 이거 초기판을 성급하게 굳이 사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성능 향상 탓일까 스위치 1이 398g의 무게로 전 이것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스위치 2는 본체가 기본 401g인데 여기 조이콘 2까지 제결하면 534g이 되니 이거 휴대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스팀덱이 669g인데 이거 제가 쓰다가 전원근이 나갈 뻔했거든요. 전 400g 넘어가면 휴대기론 너무 무거워 불편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말한 스위치 1에서 쓰던 기존 SD카드도 못 쓰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하위 호환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냥 외관만 보면 생김새는 전작과 같은 것 같은데 기존의 충전기나 독, 심지어 HDMI 케이블 하나까지 무엇 하나 호환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새로 사야 하죠. 그나마 기존 조이콘과 프로 컨트롤러는 스위치 2에서 사용할 수 있다곤 합니다만 조이콘 1은 충전도 본체에서 못하고 따로 충전해야 되고 조이콘 2에 새로운 기능이 많으니 제대로 스위치 2 게임을 하려면 이것도 결국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2 발매 전부터 완벽한 전작의 하위 호환을 홍보했는데 뚜껑을 여니 실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현재 120개 넘게 호환이 안 된다고 하죠. 물론 호환성 작업을 계속하곤 있고 시간이 흐르면 업데이트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엑스박스가 하위 호환을 하면서 기존 게임을 더 멋지게 구현하거나 향상된 프레임을 보여줬었다면 스위치는 그냥 구동만 된다 정도에만 의미를 둬야 하는 점이고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스위치 1 명작 게임은 또 리마스터 형태로 스위치 2에서 프레임 향상 등을 해서 따로 팔아먹을 예정들이라 더 약이 오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도 다 돈 관련된 게 많은데 아직 금액 관련 논란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2의 게임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튜토리얼 게임인 닌텐도 스위치2 웰컴 투어라는 타이틀을 출시하는데 이게 유료랍니다. 가격은 9.99달러 그러니까 14,000원 돈 한다는 건데 이야 그 천하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플스5의 듀얼 센스 활용법을 알려주는 아스트로봇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스위치2의 여러 새로운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돈을 지불하세요 라니 일단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예약 방식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게 스위치 1 발매 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운 좋게 저도 발매 때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 스위치 2 예약 구매 조건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의 유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저야 몬스터 헌터 하느라고 가입돼 있지만 이런 행태는 강제로 닌텐도
온라인의 구독자를 늘리려는 수작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닌텐도의 이런 행보는 가족형 게임기를 지향한다더니 돈에 미쳐버린 거 아니냐라는 악평들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논란거리가 겁나게 많죠. 저도 아주 오랜 기간 레트로 기기를 좋아하고 어지간한 콘솔과 새로운 콘솔은 다 사 모았던 덕후였지만 이런 저조차도 앞으로 제 마지막 콘솔로 스위치2는 구입하고 다른 콘솔들은 접을 생각이었는데 그건 이후 마소와 소니 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스위치2 구입하실 건가요?